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터미의 이풍당당 그라운마스터 노정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런 강의 초대받은 줄 몰랐어요. 우리 손지양 스폰서님, 저로서는 스폰서님이시죠. 스폰서님의 그룹, 팀의 그 작은 강의인 줄 알고 저는 스폰서님들이 부탁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예스 하고 제 스케줄이 있더라도 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오늘 갑자기 나도 몰랐는데 우리 홍한표 총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요? 이런 세미나가 있는데 여기에 내가 초대됐다고. 뭔 소리요? 나는 초대받은 적 없는데. 그랬더니 손지양 우리 스폰서님께서 초대한 자리가 그 자리다라고 이렇게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네이블의 총장님이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시스템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셨나라고 봤더니 아이고 뭐 기라성 같은 우리 일본 대표 사업자님부터 비롯해서 우리 이덕우 총단장님, 김현수 총단장님, 우리 스폰서님들 이런 분들이 다 와서 우리 전상철 우리 스폰서님까지 다 여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람만 초대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 저를 초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스폰서뿐만 아니라 또 알고 봤더니 제 파트너 또 세 분이 여기 와 있더라고요. 여기를 다녀갔더라고요. 제일 먼저 다녀간 우리 홍진영 국장님,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백성옥 총장님, 그 다음에 우리 박예란 총장님, 이분들이 다 이제 파트너시고 에이전트부터 그분들이 에이전트일 때부터 저하고 제 센터에서 같이 사업을 진행했던 분들이 이제는 그렇게 많이 성장해서 형제라인까지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고 흐뭇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정인옥 총장님, 제가 정인옥 총장님 센터도 강의를 한 두세 번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신정님 총장님 센터도 제가 한 두 번 이상 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동문 총장님도 우리 임지연 총장님이죠. 근데 우리 가까운 분당에 있을 때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고 또 한 분이 있는데 우리 손지환 총장님, 물론 손지환 총장님은 우리 스폰서님이시니까 형제이지만은 제 가족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사업을 마음적으로 진행했고 센터도 많이 방문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이렇게 대단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나눌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강의를 하기 위한 강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좀 개념을 정확히 사업을 한다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도 정확히 개념을 잘 모르고 사업을 진행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애터미 사업인데 애터미 사업이 도대체 무슨 사업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 사업인지 나는 또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를 대부분 정확히 잘 모르고 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작은 걸림돌만 생겨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강의를 위한 강의가 아니고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자세와 어떤 액션을 통해서 애터미를 성공을 이뤄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잘 모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 만난 지 딱 제 나이 49살에 회원 등록을 했네요. 2009년 제가 회원 등록 날짜로 보니까 10월 매들인 것 같아요. 10월 매들이고 회원 등록만 했지 그죠? 회원 등록을 해놓고 한 번만 와봐달라고 했던
관광버스 기사님. 저는 그때 호텔 사업을 하고 있었죠. 호텔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텔 하다 보면 버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저에게 정보를 주셨는데 지금은 그분이 박정만 본부장님이시죠. 본부장님이십니다. 그분 연세가 지금 70대 중반이 훌쩍 넘었거든요. 근데 연봉 2억 이상의 노예 클럽에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제 동네에 한 번만 와달라는데 제가 안 갔죠. 쉽게 가지 않죠. 이런 자리 쉽게 옵니까? 쉽지는 않죠. 근데 그분이 저에게 화장품, 그러니까 10종 세트, 그죠? 그때는 6종 세트, 이분이 4종 세트. 그 다음에 치약, 샴푸, 헤어바디 세트 이걸 주시면서 한 번만 써보게 해달라고. 누구? 제 아내. 산모님 한 번만 써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한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저희 청소년 아줌마한테 제가 줬을 수도 있어요. 그거 청소년 아줌마한테. 근데 한 번만 써보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제 아내에게 이걸 써보러 보냈는데 제 아내가 그걸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당연히. 제 아내는 그때 설모의 진모 라인. 그죠? 그때 당시에 예약크림이 그때 38만 원이었을 때입니다. 그때 예약크림이 38만 원짜리인데 이름도 성도 모르는 제가 준 화장품인데 이걸 발라보고 어때요? 깜짝 놀란 거잖아요. 처음에는 발릴 생각을 안 했어요. 왜요? 자기가 쓰고 있는 화장품이 제일 좋다고 생각, 비싸면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제 아내는 굉장히 검소해요. 검소인데 희한하게 제 아내가 나중에 그 화장품을 그렇게 비싼 걸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어떤 일종의 배신감이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오, 이렇게 비싼 것도 쓸 수 있나? 근데 여자들은 피부가 최고잖아요. 그런데 그걸 쓰고 있는데 이걸 써보라니 선뜻 못 쓰죠. 그래서 팔뚝에다 바르더라고, 이렇게. 느낌이 어떤가? 근데 느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얼굴에 갔는데 그때부터 사건이 벌어진 거죠.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얼마냐고 알아봐달라. 그 쓰던 것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훨씬 비싸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가격은 얼마예요? 껌값이잖아요. 껌값. 그때 당시에 15,000원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저렴한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믿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면은 본인도 세상에 이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겁도 없이 제 아내는 살림살이만 했던 사람이 경제활동을 일치 안 했어요. 경제활동 오직 애들 교육하고 교육에 가서 봉사하고 이런 전도하는 일 이런 일만 하고 또 친한 친구 학부형들하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고 이런 가정주부로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았는데 겁도 없이 미친 게 더 무섭다는 이 다단계를 해먹었다고 하니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거 자기도 이 일을 한번 해볼 때 한번 알아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하도 간곡하게 한번 초대도 있고 그래서 한번 가봤죠. 가봤는데 가서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 좋은 제품이 왜 이렇게 싸게 팔게 됐는지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경영자의 어떤 원의 어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회사를 이끌고 나가신 것을 알게 되고 또 탁월한 경영 능력,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제가 하고 있던 사업이 적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을 했어요 그때? 호텔 사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적게 보여요. 애터미 사업보다. 그 사업이. 남들은 이해를 못했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애터미가 운명처럼 꽂힌 거예요. 꽂힌 겁니다. 그런데 배경은 저도 그걸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안목을 갖고 있었던 거죠. 기본적인 안목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2010년 1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한두 달 딱 알아보고 정확히 검토해 봤죠. 제 아는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서 과연 이 회사가 농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했죠. 지금은 좋습니다. 이 제품이 너무 좋다. 지금은 좋다. 그런데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더 좋은 제품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느냐. 이걸 봤죠. 그런데 한국원자력과 한국콜마에 통해서 콜마 BH가 이 삼각관계로
R&D 기반이 담보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어떤 기반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 회장님의 탁월한 경영 능력 사명감 도덕성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거는 내가 이 일을 계속 호텔 일을 계속 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새로운 일을 이 애터미란 일을 해야겠다. 애터미를 제가 정확히 보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과거에 백화점 지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할인마트를 도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유통의 전문가죠.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에 출장 갔을 때 글로벌 A사를 한국에 그때 들어오기 전이에요.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 한 달 정도 있는데 거기서 접한 거예요. 가이드를 통해서. 한국에 예사가 들어오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저에겐 충격이었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근데 그걸 한국에 그 글로벌 A사가 들어왔는데 저는 그 회사를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제가 들었던 글로벌 A사는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로부터 소비자 조합이 형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소비자 조합에 내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소비자를 유치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배당을 받아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간단히 생각한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여러분드리면은. 그랬는데 그 회사는 소비자 조합이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요? 제품 너무 좋죠. 제품 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가격인 거죠.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 내 주변의 친구들은 500원짜리 우리 넉키짝 썼잖아요. 넉키짝. 넉키짝 쓰고 있었는데 그 회사는 10배나 더 비싼 거예요. 이거 대중성이 없다는 생각은 절대 소비자 조합이 형성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소비자 조합은 형성이 안 된다. 이론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저는 거기에 너무 아쉬움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좋은 마케팅 이론이 있는데 이게 현실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쪽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봤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적으로 유통을 알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죠, 경제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애터미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때는 작은 보잘것없는 회사였죠. 애터미가 제가 10년대 사업을 시작했던 2009년도에 작년도 매출이 25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주 적은 회사였지만 제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은 지금 애터미가 엄청난 회사로 커갔죠. 그러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 유통의 혁명을 일으킬 만한 그런 회사가 되길 거라는 걸 확신을 한 거예요. 왜요? 간단해요.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유일한 회사니까.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어때요? 돈 안 줘도 쓰겠죠? 돈 안 줘도 쓰겠잖아요. 근데 세상에 돈까지 준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회사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본부터 해 나간 거죠. 그래서 제가 2010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바로 애터미 사업하기 전에 호텔 정리를 들어갔습니다. 저는 주변 정리를 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호텔 하면서도 해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잘 알아요. 제가 봉급 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일은. 그죠? 이 일은 봉급 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봉급 주면서 직원을 시키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치 제가 하고 있던 사업도 이제 굉장히 치열해지고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지고 그렇죠? 저는 원래 부동산 개발업을 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하면서 이제 호텔을 짓게 되면서 이게 메리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어때요? 이제 이쪽으로 전문적으로 지어서 팔고 리뷰널 팔고 어때요? 운영하면서 프리미엄 받고 팔고 이렇게 했죠. 운 좋게 한 번도 스펠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잘 될 때 팔았으니까. 가장 잘 될 때 팔았으니까. 어때요? 목적이 내가 호텔을 운영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호텔 사업하기 위해서 평생 이 땅에 태어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근데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마다 어때요?
항상 칼날이를 걷는 기분이에요. 어때요? 다 잘해왔는데 한 번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이런 것이 다 공룡타임이 무너진다는 걸 압니다. 항상 불안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미래지향적이고 이런 것을 찾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힘든 건 아니에요.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거기서 시스템을 다 가동해 놓습니다. 제가 모텔 사장이 뭐 그런 데 앉아서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것도 아니고 주차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이상 발전성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이 뭐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도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 코로나 때 잘 생각해봐요. 마치 10년 후에 코로나가 있을 것만은 알았다는 듯이 저는 애터미에 운명적으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던 호텔을 서둘러서 팔았어요. 서둘러 팔았기 때문에 제가 받고 싶은 바를 다 받았을까요? 아니겠죠. 어, 많은 금액을 양보하면서 빨리 서둘러 정리했고 제가 그때 타고 다녔던 대형 세단을 정리하고 RV차로 바꿨어요. 에요? 해모임 하냐고 멍청 싣고 다녀야 되잖아요. 나와 주변부터 정리를 한 거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골프를 굉장히 좋아해요. 골프도 좋아하고 잘 치고 그렇습니다만은 골프 회원권 2개 갖고 있던 것도 정리합니다. 그리고 골프채도 다 후배들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골프 원래가 5개 있는데 난리가 났죠. 근데 하는 사람마다 저를 반대하죠. 미쳤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노망했냐. 별소리를 다 합니다. 세상에 제 나이 그죠? 제가 올해 60이거든요. 야, 50대 젊은 청춘을 온통 애터미에 다 바쳤어. 애터미에 다 바친 게 아니라 바쳤다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애터미와 함께 했습니다. 진정한 진짜 하고 싶은 사업. 가장 그동안 제가 해왔던 사업 중에 가장 보람 있는 사업. 가장 가치 있는 사업을 제 한금 같은 50대의 애터미와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많은 전 세계적으로 멤버십이 만들어졌고 저도 성공했지만 저와 함께 했던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이 성공을 했죠. 근데 제가 호텔까지 그만두고 왔으니까 어때요? 대강했어요? 목숨 걸고 했을까요? 목숨 이건 걸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애터미면서 뚝뚝 떨어진대요. 저는 지금 크라운이어도 어때요? 판매사처럼 일해요. 그냥 크라운이어도 에요. 이 일이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생각이 막혀있는 사람 한 번 생각을 바꿔가게 하는 거. 애터미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 거. 이게 얼마나 재밌는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애터미에 제가 직접 회원을 가입시킨 사람이 아마 애터미에 저처럼 많지는 않을걸요? 전 지금도 가입시키니까. 지금도 가입시킵니다. 지금도. 하여튼, 자, 중요한 것은, 자, 애터미 사업은 뭐냐면요. 오늘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 생각을 해요.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해도 돼? 할까 말까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필수입니다. 필수.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애터미 없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애터미를 하고 있으니까 애터미의 귀한지는 몰라요. 애터미 없는 여러분의 앞날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봐요. 무엇을 통해서 요즘처럼 그죠? 급변한 환경 속에서 모든 게 어때요? AI 시대로 바뀌는 이 시대에 그죠? 애터미 없이 어때요? 우리 미래를 과연 나는 부자란 걸 한번 생각이나 해볼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비록 애터미를 통해서 큰 소득을 만들지 못했지만 애터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때요?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행복하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애터미가 정말 저는
그런 생각, 저도 한번 그런 생각 많이 해봐요.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은, 애터미 회사가 없어지고, 치약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해봐요. 어떨까요? 애터미라는 회사가 없어지고, 이 좋은 해몸을 못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지 않나요? 어, 저는 이렇게 제가 사우나를 좀 피로를 사우나로 푸는 스타일이에요. 원래부터 사우나를 좋아해요. 근데 애터미 오기 전에는 그냥 아무 비누로 세수하고 사우나에 있는 걸로 사우나에 있는 거 사장 맡고 이렇게 발랐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제 차 트렁크 뒤에는 항상 목욕 바구니가 있어요. 옛날에 목욕 바구니 들고 다니는 남자들 보면은 자식들 말이야, 이제 여자들처럼 잘라버려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그거 들고 다닌다니까. 야, 예. 그러다가 이제 어때요? 아, 치약을 떨어졌는데 치약을 깜빡 잊고 못 넣어놨어. 그럼 어때요? 그 치약 한 번쯤 쓸만 더지요? 안 써요. 그냥 물양치만 해요. 그 정도로 못 쓰겠는 거예요. 자, 애터미 사업이 힘들다고도 많이들 그러셔요. 힘들다고도 많이 그러시는데 저는 왜 힘들다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 입장을 이해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해왔던 것 때 저는 힘들 시간이 없었어. 저라고 힘들지 않았겠어요? 저라고 힘들지 않았겠냐고요. 많이 힘들었겠죠. 저도 똑같아. 여러분들이 느끼는 힘든가 누구니 다 힘들어.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선구자잖아요. 선구자가 가는 길이 애롭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계속 힘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힘들 일 아니에요. 힘든 건 잠깐이에요. 잠깐. 저는 그럽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힘드신다는 분은요. 애터미 사업을 정확히 모르고 있거나 애터미의 가치를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애터미의 가치를 가장 쉽게 먼저 알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얼마 전에 애터미에서 몇 터미 했냐고 그때 한번 한 적이 프로모션 건 적 있죠? 제 둘째 딸아이가 응시에서 1등을 탔대요. 전국 1등을 했죠. 우리나라 1등을 했는데 지가 본인이 쓰는 것만 하는 거예요. 1일. 근데 엄마 아빠까지 하면은 근데 150 몇 텀인가 된 것 같아요. 150 몇 텀인가. 근데 야 아빠 속옷도 있고 구두도 있고 이런 거 안 해놨는데 아빠 쓰는 것 말고 지가 쓰는 것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자 그겁니다. 애터미 사업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내가 몇 터미를 하고 있느냐예요. 출발이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만약에 애터미 제품이 애용자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 확신이 안 생겨요. 첫째, 왜 확신이? 감동이 안 온다니까요. 내가 감동이 안 와요. 그러니까 감동이 이걸 우리 사업은 감동을 전달하는 사업이잖아요. 안 그래요? 감동을 전달하는 사업인데 감동이 안 오기 때문에 절대 남 앞에서 한 입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남에게 말을 못하는지 아세요? 내가 제품에 대한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존에 좋지도 않은 거 비싸게 쓰고 있는 것을 애터미를 만나서 써보니까 진짜 좋고 싸. 좋으니까 건강에 도움이 되고 싸니까 살림에 도움이 돼. 맞아요? 맞아요? 예. 맞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와, 진짜 싸고 좋네. 이렇게 싸고 좋은 것을 나만 쓸 일이 아니다. 빨리 우리 딸도 쓰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며느리도 쓰면 좋겠다. 우리 언니도 썼으면 좋겠다. 우리 동생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친구도 썼으면 좋겠다. 들게 돼 있다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그들을 위해서요.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을 위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절해도 다음에 또 가요. 또 갑니다. 바보처럼 좋지도 않는 걸 비싸게 쓰고 있으면서, 그죠? 나를 위해 쓰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쓰라고 하면은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두세 번 못 가요. 진짜라니까. 이 감동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달한다고 그들이 어때요? 내가 전달한 걸 다 맞고 우와 이제 왔어? 그러나요? 안 그러죠. 당연히 안 그러죠. 그죠? 그런데 그거는 내가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성실한 자세로 어때요? 신뢰를 쌓아가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내 진실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치약을 주문했어요. 그럼 치약만 딸랑딸랑 갖다 주지 말고 칫솔 하나 1,000원짜리. 그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잖아요. 뭐 화장품 예를 들어 주문했어. 그럼 화장품만 딸랑딸랑 갖고 가지 말고 그러잖아요. 남의 한 봉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 썼던 내가 많은 사람이 다 씁니까? 안 쓰죠. 다 써주면 이 사업 끝나버렸지. 지금 여러분 찾지도 않아요. 이미 끝났어 파는. 그죠? 근데 다 안 씁니다. 왜? 애터미하고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인연이 되는 사람, 나하고 인연이 되는 사람을 통해서 제품이 전달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제품이 전달가 되는가 동시에 어때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언로가 튀어요. 언로. 대학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이제 스폰서가 대동이 돼야 되죠. 당연히. 저희는 그렇게 가르쳐요. 파트너에게. 그렇게 반드시 첫 소비자는 잘 모르니까 그 먼저 했던 직급자들이 같이 동행해서 아는 지인들 찾아다니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아이템이 늘어가는 거죠. 신뢰를 쌓으면서 아이템이 늘어가는 거야. 아이템이. 그리고 어때요? 사람 소개를 받는 거죠. 이렇게 싸고 좋은데 따님 썼으면 좋겠잖아요. 언니도 썼으면 좋겠잖아요. 언니 막 그러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어때요? 소개를 받아가는 거예요. 사업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사업자부터 찾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와 신정님 총장님 같은 한 명 찾으면 끝난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정일옥 총장님 한 명 잡으면 끝난다 하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요. 절대 구석에서는 여러분들 그 생각 갖고 있는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품 싸고 좋다 싸고 좋다 제품 싸고 좋다 싸고 좋다 만들어 가다 보면은 이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는 거예요. 절대 억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억지는 안 돼요. 제가 분재를 굉장히 좋아해요. 분재를 좋아해서 우리 센터에다가 분재를 이렇게 잘 키우라고 한 10점 갖다 놨더니 다 죽여 다 죽여. 왜? 내가 좋아하니까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어때요? 그들은 물리는 것이 귀찮은 거야. 그래서 본인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어떻게 확률 게임이에요. 얼마나 많은 제품 전달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사업자를 찾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지금 애터미를 통해서 부자들 운명이거든요. 아무나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들리니까 다른 사람이 들리는 줄 아세요? 안 들린다니까요. 게다가 메가폰을 잡고 이야기도 안 들려요. 제가 그들에게 애터미 사업을 처음에 제가 저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 말 따라온 사람이 많아요. 아는 사람이 많아요. 아는 사람이 훨씬 많죠. 확률 게임인 거예요. 확률 게임. 그런데 애터미 이상이 올라가면서 이때는 지금은 제가 말하면 이제 확률이 높아졌어. 반반으로 됐어. 옛날은 뭐 50대 1, 30대 1, 20대 1, 뭐 이러다가 이제 10대 1 이러다가 거의 이제 반반으로 됐어. 제가 말하면.
애텀 이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할 게 뭐냐면 이거는 나로부터 반드시 소비자 구축을 통한 구속관리를 통해서 신뢰 쌓기를 통해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을 찾는 게임이에요. 이걸 하지 않고 애텀이 성공한다? 말이 안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잖아요. 각자 우리가. 맞아요? 이걸 하지 않고 세상에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 자,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시간을 압축시켜야겠죠. 이왕이면 시간을 압축시켜야 돼. 이 사업은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판을 빨리 끝내야 돼. 판이 빨리 끝나면 끝날수록 쉬워. 쉬워요. 100일 100만원 작전, 1000일 1000만원 작전. 할 수 있어요. 단지 내가 얼마나 애터미 사업을 정확히 알고 이 비전에 정확한 확신을 갖고 있느냐. 그거는 제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어때요? 내가 지금은 반대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다라고 다 사람들이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언제나 어때요? 어떤 자세를 해야 돼요? 성공자의 자세. 저는 한 번도 임페리얼 저 자리가 남의 자리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호텔까지 그만두고 갔는데 판매사 되려고 이 사업했을까요? 판매사 되려고 이 사업한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었겠죠. 항상 저는 임페리얼이라는 자세란 거고 그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가 압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되는가를 압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들은 이제 133 저희 팀은 133을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명 이상 매일매일 3명 이상을 만난다는 것을 저희는 133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매일 3명 만나는 게 아니죠. 똑같은 사람을 다음날 3명 또 만나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내가 액션을 취해야 돼요. 콩을 심어야 콩이 날 거 아닙니까? 로또를 사야자 당첨되든 만들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멀리 어려운 데 찾지 말란 이야기예요. 대부분 먼 데서 어려운 데 찾아. 왜요? 왜 그럴까? 내 자존심 때문에. 먼저 이렇게 좋고 싼 걸 누구부터 쓰게 해야 돼요? 내 가족과 주변의 친척들, 친구들부터 쓰게 하란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들 그런 거 하고 있어요? 반대해서 못 쓰죠, 며느리가. 그죠? 언니가 반대하고 동생이 반대해서 말 못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언니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죠? 며느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 갖고 어때요? 며느라가야. 언니야. 언니가 생각하는 다단계. 그죠? 만약에 언니가 생각하는 다단계라면은 이 회사 제품이 안 좋고 비싸야 되겠잖아. 그럼 언제 써보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거 아니야. 며느라가야. 네? 어때요? 내가 써본 감동을 내 며느라에게 전달하는 거야. 며느라가 한 번 알아갖고 한 번 말해갖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번 말해갖고 안 돼요. 3번 말해갖고 안 돼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알아먹을 때까지. 왜? 반드시 내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을 정리를 하고 가야 돼. 사업은 둘째야. 사업은 둘째 치고 정리를 하고 가야 돼. 어떻게? 소비자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제품으로 이해하게끔. 과연 근데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대부분 안 하고 계시죠.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처음에 저희 친가 쪽 9남매, 애가 쪽 사촌이네, 친가 쪽 사촌이네, 처가 쪽 사촌이네. 가족이잖아요. 가족분 전부 다 애터미 강제로 바꾸겠어요. 강제로. 왜요? 오빠가 이 사업 시작했는데, 그잖아요. 오빠가 써줘야 안 써야 돼? 써줘야 되잖아요. 동생이 오빠가 식당 개업을 하고 우리 축하하고 화분 들고 하고, 그죠? 친구들 데리고 와서 밥도 같이 먹고 그러잖아요. 옷 가게 옷도 한 번 사주고. 오빠가 게시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게시해줘야 돼요.
안 좋고 비싸면 그죠? 안 쓰는 거 이해를 해. 근데 좋고 싼데 써보고 안 좋으면 가지고 와. 돈 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오빠 엊그제 홈쇼핑에 잔뜩 사놨는데 어떡해. 야 이놈아. 그럼 대부분 그래 떨어지고 나면 연락해 그러잖아. 근데 그랬어요. 야 이놈아. 화장품 없는 집이 어디냐? 오빠가 이 일 한다는데 오빠가 계셔야지 이렇게. 그러네 오빠. 그래 알았어. 대신 좋다. 내가 너한테 물건 팔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거 쓰는 걸 중단하고 내 걸 먼저 써봐. 그러고 나서 안 좋으면 이야기해. 그리고 다시 네 거 써봐. 네 거 못 쓸 거야. 어땠어요? 써보니까 잘 쓰고 있냐 진짜 계속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새. 사업 설명 안 해도 목이 새 통하지라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초기에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뭘 받아요? 소개를 받는 거예요. 소개. 그러면서 나의 인맥을 나가는데 이거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실천에 옮기느냐가 중요하다. 이걸 진짜 매일매일 내가 습관화시키고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절대 사과나무를 심지 않고는 사과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나로부터 이제 조직을 만들어 가는 건데 사업자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한 명 사업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공을 들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힘들게 어렵게 초대해서 사업 비전까지 받고 석색하고 나와서 열정하고 열심히 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근데 세상에 그 사람이 자리가 안착이 될 수 있게끔 그죠? 우리 스폰서와 나가 힘을 합쳐서 같이 어때요? 잘 가이드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 한 명 나오면 이제 지가 잘 알아서 하겠거냐고 나도. 지가 알아서 제품 전달하고 지가 알아서 직급 도전하고 지가 막 신정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 근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리고 갑자기 열심히 잘하면 또 시기질투에 경계. 세상이 만상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업자에서 같은 비전을 보고 같이 성공하자 했으면서 그 사람이 나오면 정작 나오면은 대부분이 방치 넣더라. 대부분이. 이러더란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부터가 진짜 사업이에요. 사업자가 나온다고 했을 때, 나와서 사업한다고 했을 때가 그때부터가 진짜야. 이제부터는 여기에 이제 애터미에 진짜 스킬이 들어가는 거야. 성공자와 실패자가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 내 파트너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가 양보해야 돼요. 손해봐야 돼. 손해. 시간적인 손해, 물질적 손해, 감정적인 손해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됩니다. 근데 한 사람 나오면 앉아서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가르치려고 막. 절대 그것이 아니다. 그분을 애터미에 안전한 길로 잘 안내할 수 있도록 잘 사업의 길로 갈 수 있게끔 스폰서와 내 파트너와 내가 삼각 트라이앵글로 연결이 돼서 어때요? 스폰서에게 내 파트너를 패스해야 돼. 근데 그게 잘 안 돼. 사람은 나오면 가르치려고 골목대장을 하려고 그래. 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 액션을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애터미 사업 쉬운 건 아닙니다. 왜 쉽지 않은지 아세요? 게을러서 그래요. 행동을 안 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인페리를 통해서 애터미를 통해서 내 가문을 바꾸고 내가 진짜 멋진 김현승 임페리어, 이덕호 임페리어처럼 멋진 삶을 살고 싶으신다면은 너무 멋지시잖아요, 그분들. 제가 애터미 사업하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신용불량자들이 이렇게 많은 곳은 처음 봤어요. 다 신용불량자야, 다 신용불량자. 와, 몰랐네요. 세상에 이렇게 힘든가. 그분들도 지금 정말 멋졌지만은, 그분들이 어땠다는 걸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새로운 각오로 다시 저부터 해야 돼요. 과연 내 소비자는, 내 주변의 내 인맥들은 과연 애터미 제품을 쓰고 있는가? 몇 명이나 쓰고 있으며 그들은 또 어때요? 몇 가지나 쓰고 있는가? 과연 나는 그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새로운 거 하면 돼요, 하면 됩니다. 애터미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면 돼요. 절대적으로 그걸 아셔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리지 않는 농부가 농부입니까? 우리는 유통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나로부터 소비자를 구축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소비자 구축하는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애터미에서 소득을 얻기를 바라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애터미는 이렇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남 탓을 많이 해요. 남 탓을. 대부분 누구 탓을 많이 하냐면은 스폰서 탓을 많이 해요. 스폰서 탓을. 스폰서가 뭘 해주니 안 해주니, 뭘 해주니 안 해주니 그래요. 야, 과연 이 사업을 내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스폰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파트너들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대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요즘에 제 딸들 둘이 이사 보잖아요. 딸들 둘이 이사 보는데 정말 잘해요. 제가 봐도 정말 잘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강원도로, 부산으로, 대구로, 화성으로, 뭐 일산으로, 부천으로 뭐 엄청 다녀요. 여기까지 나가면서.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발생되더라고요. 좋다고 했어요. 근데 누구한테 그 이야기 했더니 애터미 사업 나 해봤어. 그거 하지 말아. 스폰서 존일만 시킨다고. 절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바보 멍청이. 애터미가 스폰서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애터미가 스폰서 좋은 일 시키면 이거 안 해야지요. 저부터서도 이거 안 한다니까요. 스폰서가 나를 좋게 한 일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스폰서가 나를 좋게 하는 일이지 내가 스폰서를 위해서 하는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반대로 생각해. 내가 하니까 너 돈 벌지. 내가 하니까 너 돈 벌지. 너 돈 벌라고 나한테 그런 거지. 막 자꾸 사업을 일을 보고 봐. 일을 보고. 내가 하면 누가 얼마 좋겠네. 너는 좋겠네. 내가 하면 스폰서는 좋겠네. 자꾸 일을 봐. 그건 내 사업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제2의 스폰서님들은 아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어요. 우리 선지양 우리 스폰서님 계시니까 그런데 제2의 스폰서님들은 거의 다 성공하셨어요. 거의 다. 다 노약클럽 한 분만 리더 쓰고 다 나머지는 다 노약클럽 이상이시니까. 근데 그분 중에 세 분이 초등학교만 나오셨잖아요. 세 분이 초등학교 나오신 분이 두 분은 크라운 마스터, 한 분은 노약클럽. 그리고 또 세 분은 소위 말하는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쓰리 거지라고 그랬던 분들이에요. 우리 심재인 총장님 알고 계시죠? 세 분이 쓰리 거지라고 했던 분이 계셔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선지양 총장님이 용돈을 앉아가지고 거지처럼 사업을 하셨던 돌아가신 이제 부군 우리 박준탁 스폰서님 계셨는데 근데 선지양 우리 스폰서님이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누구 한 분 더 계신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애터미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애터미 사업에 같이 비전을 보니까 어떻게 들었냐면 우리 스폰서들을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중간에 한 분이 포기했어. 그러면 저한테 이 정보가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그 생각하니까 끔찍해, 안 끔찍해? 끔찍하잖아요. 자,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감사거리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포기 않고 정보를 전달해 저한테까지 왔으니까. 포기 않고 저한테 왔으니까. 제가 애터미의 정보를 받은 가치를 알아보겠는 거죠. 이상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자, 제가 나온 순간 스폰서들의 대실적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제 밑으로는 그거예요, 당연히. 단 소비자 공무원 한 명 있었을까 없었을까? 제 밑으로는 소비자 공무원 한 명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폰서롭다 내로는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단 1만 포인트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저는 정보 언급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스폰서들을 깍듯이 했어요. 애우를 찾았습니다. 우리 김현숙 임페리님이 사업하자고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어요. 물론 저희 집이 아직도 그 집 살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이제 그 집 살고 있습니다. 집이 크기 때문에 김현숙 임페리님이 이렇게 좋은 집에 사신 분이 애터미 사업을 하려고 할까라고 했다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했는데 근데 저는 항상 제 스폰서를 깍듯이 위했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파트너를 신규 데리고 오고 인사를 시키잖아요. 그럼 저는 반드시 스폰서님 제 파트너입니다 하면 그분들이 그러세요 하고 도망갔어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근데 스폰서님 왜 그러세요? 제 파트너입니다. 인사드리라 인사해요. 누가 봐요? 제 파트너가 나의 모습을 보잖아요. 호텔을 했던 사장이 내가 누군지 아는데 자기들이 봐도 어때요? 별로 성공에 그때는 턱까지 성공하지 못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깍듯이 애우를 하니까 내가 올라가요 그분이 올라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 스폰서들 감사해서도 했지만은 나를 위해서도 한 거예요. 스폰서를 존중하는 존경은 못해도 존중해야 돼요. 제가 유명한 어록을 남겼죠. 스폰서는 이상형이 아니다. 스폰서는 이상형이 아니다. 운명이다 운명. 단지 좋은 스폰서냐 나쁜 스폰서냐는 내가 스폰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좋은 스폰서냐 나쁜 스폰서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은 파트너가 되면 좋은 스폰서가 되는 거고 내가 좋은 스폰서가 되면은 내 파트너가 어때요? 가 좋은 파트너가 되더란 이야기죠. 그럼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좋고 나쁜 스폰서 파트너는 어떻냐?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애티튜드, 태도가 전부라고 그러죠. 가장 기본입니다. 내가 먼저 힘들고 어려운 건 내가 나서는 겁니다. 양보하는 겁니다. 손해 봅니다. 그게 이익입니다. 진짜 그걸 몰라요. 진짜 여러분들 사업을 진짜 잘하는 하수들은 이렇게 사업하죠. 제가 보던 사업 진짜리 못하는 사람 어떻게 스폰서 우산 딱 쳐요. 우산 칩니다. 관계성 끊습니다. 그리고 밑에만 봐요. 이렇게. 내 파트너 내 새끼들 이것만 봐요. 그러면서 골목대장을 해요. 그러면서 사업 잘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 성공 못합니다. 비록 스폰서가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어때요? 스폰서를 존중하면서 스폰서와 함께하는 사람. 왜? 이 사업은 나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팀워크로 오는 거예요. 팀워크 사업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팀워크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먼저 누군가의 팀원이 먼저 돼야 돼요. 팀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팀원? 스폰서의 팀원이 돼서 스폰서의 팀의 적극적인 협력자가 돼야 돼요. 적극적인 협력자가 된다는 뜻은 뭔지 아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주판 돌리는 게 아니에요. 계산 튕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업입니다. 장사가 아니에요. 장사는 절대 손해나면 안 됩니다. 근데 애템을 장사처럼 하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장사처럼. 애템이 사업인데. 그럼 사업하고 장사는 뭐냐? 사업은 뭐든지 선투자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도 선투자예요. 감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양보하는 것도 선투자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야만이 내가 스폰서의 팀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자가 됐을 때 내 파트너가 내 모습,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스폰서가 각을 치고 우산 치면은 내 파트너가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죠. 복제 사업이니까.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은요. 이것만 잘하면 열심히 쳐내고 전달하고 다 하는데 이것 때문에 조직이 안 커. 이것 때문에 조직이 안 만들어져. 이것 때문에 성공을 못해. 애터미 다른 거 없어요. 쉬워요.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함께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주판팅이 심하시라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에 설선수범이 됐을 때 그 모습을 파트너는 봅니다. 스폰서도 지켜봅니다. 저분 대단하시네. 아, 저런 분과 함께 성공하고 싶다. 저런 분과 함께 평생 같이 하고 싶다. 예를 들어 스폰서가. 그죠? 내 스폰서는 자기는 그러지 못해도 그런 나를 좋아한다니까요. 그런 여러분들 좋아해요. 이해가죠? 또 그런 나를 보고 든든하니 보고 따라와요. 자식은 부모의 얼굴이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파트너는 스폰서의 얼굴이에요. 내 조직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조직의 모습은 여러분의 모습이라니까.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 내가 스폰서에게 적극적인 협조자가 되고 팀원이 되면은 그리고 내 파트너에게 어때요? 그 팀 속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 스폰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다 보면 내 조직이 성장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이제 내 팀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폰서로부터 일정 부분을 독립하는 거예요. 근데 독립할 때 너무 쉽잖아. 그 시스템 거기서 싹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만 하면 되겠죠. 안 그런가요? 너무 쉬워. 새롭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쟁이. 따라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 여러 가지 애터미 비전과 가치며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다 알고 계셔. 그런데 왜 나는 성공 못하느냐? 애터미 사업하다가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실패한 사람이 많아요? 포기한 사람이 훨씬 많죠? 포기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 좋은 사업. 그럼 성공자하고 포기하신 분들하고 성공자의 제품은 더 좋고 포기한 사람도 안 좋은가요? 똑같은 제품, 똑같은 가격, 그죠? 똑같은 마케팅 플랜, 똑같은 시스템인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 못할까?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는 뭘까? 여러분 뭐예요?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 개인의 차이잖아요. 나 개인의 차이. 스폰서의 차이가 아니에요. 나 개인의 차이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탓을 합니다.
스폰서 때문에. 그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로 이 소중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애터미를 귀에 들린 거예요. 아무나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요? 애터미를 통해서 부자 될 운명인 사람만 이게 들린 거예요.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못 듣더라고, 세상에. 왜 그럴까? 봤더니 만약에 저처럼 애터미의 비전과 가치가 눈에 싹 들어와서 애터미보다 더 큰 사업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그죠? 누가 지금 통닭집을 하고 있겠어요? 누가 미용실을 하고 있겠어요? 안 그래요? 누가 시작을 하겠어요? 누가 경찰하고 누가, 그죠? 공무원을 하겠냐고요? 다 애터미 해버리지. 안 그래요? 제가 크라운 클럽이니까 저는 크라운 클럽 소득을 많이 받은 편이에요. 소득이 많습니다. 4억 이상의 크라운 클럽인데 그 배 이상을 받아요. 이번에 종합소득 신고했는데도 8억 8천을 신고했어요. 근데 만약에 요즘에 한참 정치 시즌이니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서로 국회의원 되려고 난리죠. 장관 하려고, 그 장관 짜는 지금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저한테 만약에 장관 하라면 제가 하겠어요? 장관 하려면은 이 코드를 탈퇴해야 돼요, 정무직은. 이해 가세요? 탈퇴해야 된다니까. 그럼 제가 이걸 포기하고 장관 하면 하겠냐고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렇게 대단한 사업이 애터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애터미 가치를 정확히 한다면은 누가 그 일을 하고 있겠냔 말이에요. 밖에서 회의도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겠냔 말이에요. 다 애터미로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경제 시스템, 사회 시스템이 붕괴돼요. 그럼 나라 망해요. 그런데 애터미를 통해서 부자 될 사람만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처럼 들리는 거예요. 선택은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행운을 잡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나 들리고 아무나 이게 보이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나는 진짜 소중한 기회를 잡았다는 거고, 이건 단순히 내 대의 노후 대책만이 아니잖아요. 내 자녀들의 노후 대책, 내 자녀들의 미래. 요즘에 다시 니쇼링이라는 말이 나와요. 니쇼링. 지금 미국 회사가 다 이제 제조업을 벌였다가 이제 다시 이번에 LG, 삼성, SK 이런 회사들이 하나 이런 미국에다가 아시죠? 바이든 대통령 만나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했습니다. 다시 미국이 제조 국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동남아 진출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다시 리쇼링, 다시 유턴, 컴백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건비가 한국이 비싼데 사람 인건비를 쓰려면 그럴까요? 아니죠. 로봇화 자동화. 리쇼링 현상이 나온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우리 때는 일자리도 있었는데 내 자식들이 미래는 어때요, 여러분들? 가까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일이기도 하면서 내 사랑하는 내 자식들의 후손들의 미래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어렵냐고? 안 어렵다니까요.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실제 행동이 나가면 어렵지가 않아요.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행동을 옮기면 하나 둘씩 길이 뚫려요. 길이 열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행동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나가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에게 5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5년 동안 제품만 쓰고 있었어요. 5년 동안 이야기한 적이 있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했다면 제가 5년 동안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분을 위해서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좋은 일인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로얄 클럽이 됐어요. 총장이 되고. 어떤 분한테는 8년에 걸쳐서 이야기했어요. 8년 동안. 그랬는데 지금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리더스 클럽이에요. 곧 로얄 클럽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의 욕심을 부려서 이야기했으면 절대 말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을 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다시 나서세요.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내가 저 사람 들어오면 내가 한 나이 끝나는 데가 아니라 그 사람을 애터미를 통해서 어때요? 내가 반드시 함께 같이 성공시켜야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안내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 조직도 콩나물 자라듯이 쑥쑥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될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애터미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몰라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근데 알고도 못하면 성공 못하면 어때요? 진짜 여러분들 살아도 못 살 거예요. 그리고 시작했으면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왜? 애터미는 앞으로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 유통의 혁명을 일으킨 회사가 될 거고 플랫폼 비즈니스로 아마존과 알리바바를 경쟁하는 상대로 경쟁하는 회사가 될 거예요. 저는 그런 회사를 능가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아마존과 알리바바는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기만 하지. 애터미 플랫폼 비즈니스는 내 주머니로 돈이 들어옵니다. 소비를 하는데. 어디가 경쟁력을 갖추겠어요? 자명한 일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할 일, 올바른 자세로 사업을 진행하셔가지고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 올 연말에는 지금보다 훨씬 여러분 조직이 성장해 있는 그런 애터미의 성과를 내시길 바라고 빠른 시간 안에 애터미를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 시간의 자유는 영원한 성공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손 흔들어 드리세요. 정말 멋있는 강의, 열정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예, 멋지십니다. 그리고 저희요, 아무나 안 들리는, 아무나 못 듣는 애터미 듣고 계시죠? 야, 정말